자, SPSS에서 띄워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룹 변수가 없죠? 당연히 그룹이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룹 변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로만 딱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316g이 나왔고, 두 번째는 242g 나왔고, 쭉 나와 있어요. 과연 이거를 가지고 토탈 320g이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시고요. 분석. 앞으로 이제 분석을 계속 쓸 거예요. 분석. 평균 비교. 그 다음에 1표본 T검정. 딱 나와 있죠? 분석, 평균 비교, 1표본 T검정. 자, 위에 메뉴 중에서 분석, 평균 비교, 1표본 T검정. 딱 눌러갖고 있대. 자, 그러면 왼쪽에 무게라고 돼 있죠? 요거를 오른쪽에서 검정 변수 쪽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겠어요.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검정 값이라고 밑에 써 있어요. 얘가 뭘까요? 뭘 알고 싶은데? 뭘 알고 싶은데? 우리는 뭘 알고 싶죠? 320g이냐?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테스트 값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320g. 우리가 궁금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맞냐, 틀리는지를 검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원샘플 T테스트의 목적이 그거라 그랬죠. 그래서 무게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 표 2개. 끝났네. 아주 간단하죠? 우리 통계 분석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까지 뭐 했지, 그러면? 그죠? 이렇게 간단했는데, 버튼 2번이면 끝났지요? 근데, 이렇게 돌렸는데, 밑에 나와 있는 표를 해석해줘야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표가 뭔지를 해석해줘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은 295g. 표준 오차가 뭐라 그랬죠? 평균 말고 발자국을, 표준 편차를 루트 앵글, 즉 100개로 나눠서 나온 걸 요게 표준 오차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표준 오차, 발자국 사이즈, 보폭 사이즈 요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표본 검정 값이 나오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요겁니다.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이 뭐라 그랬죠? 뭐가 맞을 확률? 유의 수준이? 유의 수준은 뭐가 맞을 확률이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뭐라 그랬어요? 뮤는 320g입니다. 라는 귀무가설을 세웠죠.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는 지금 뭘 한 거예요? 귀무가설인 320g인지 아닌지를 계속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귀무가설 320g이냐? 검증해 봤더니 유의 수준이 얼마가 나왔어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 빵 %.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값이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보다 높으면 귀무가설이 맞다.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귀무가설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영구가설이 맞다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봤더니 어떻게 돼요? 0.0000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귀무가설이 틀릴 확률이, 맞을 확률이 제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써야죠. 뭘 써요? 보고서를 써야 되죠. 자, 보고서는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이걸 그대로 갖다 내요. 그러면 혼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통계를 모르잖아요. 이걸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줘야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발표한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니까 무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안 적었다? 똑같았다? 320g이 맞다? 아니면 320g보다 적었다? 틀렸다. 틀렸는데 요 값이 320g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작았다. 이렇게 하죠. 320g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판별을 했으니까 그러면 320g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봤을 때는 훨씬 적으니까 320g보다 적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말이 들어갑니다. 유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p-value 제로. 이 p-value는 항상 해석해 주라 그랬죠. 뭐라고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발자국으로 귀무가설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2발자국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우리가 아까 전에 검정 통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 개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개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SPSS 버튼 2번 누르고 끝났어요. 근데 뒤로 가도 똑같아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얘를 해석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분석해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해석을 못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SPSS2를 다루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검정이 있어요. 좌측 검정. 만약에 아이스크림 용량은 320g보다 작은가? 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또는 크다 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작다, 크다 아니면 똑같다. 얘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같다, 틀리다를 볼 거냐 아니면 작은지를 볼 거냐 큰 건지를 볼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작다, 크다를 안 보고 항상 양측 검정을 합니다. 즉 같다, 같지 않다로 보죠. 지금 보는 것처럼 크다, 작다로 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배워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귀무가설이 뭐죠? 항상 우리는 귀무가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다가 내가 보고 싶은 건 작은지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거와 반대가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가 귀무가설이에요. 나는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밑에 영구가설입니다. 요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이렇게 320보다 크거나 작다.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왼쪽, 작다니까 항상 뭐예요? 좌측 검정. 그래서 작다는 왼쪽, 왼쪽은 좌측 검정 이렇게 되고요. 크다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니까 뭐예요? 우측 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옆에 보면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로 나눠줘요. 확률을. 이 갑자기 왜 2분의 1로 나눠줘요? 이상하네. 2분의 1로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SPSS에서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SPSS에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양쪽이라고 나왔죠. 뭐냐면 SPSS에서는 뭘 검증해 주냐면은 해주면 디폴트로 양측 검정을 해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양측 검정하면은 뭐라 그랬죠? 확률이 무슨 얘기냐면 확률이 여기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5%가 아니고 0.02라고 그랬죠. 그래서 SPSS는 뭐 어떻게 하냐면 이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요. 무조건. 왜냐하면 양쪽을 보는 거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얘는 뭐냐면은 원래 왼쪽 또는 오른쪽 중에서 왜냐하면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5%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준 값이에요. 자동으로. 그럼 우리가 원래 나오는 한쪽만 계산해 주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이렇게 2분의 1로 나눠줘야지 이쪽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워낙 0이기 때문에 나눠줘도 의미가 없는데 이따 뒤에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볼 거예요. 사례 분석할 때는 분명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